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법원의 이재명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하자 지금 민주당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단말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유죄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또 10명의 10명의 이 대법관들도 탄핵하겠다. 그리고 이 대법관 수를 지금의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던 자는 삼권 분립이 무너졌다.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자, 그래서 사법부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입법부와 행정부는 선출된 권력인데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구잡이로 기본적으로 우리 공화정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고, 자, 법도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면은 재판도 모두 스톱시키겠다. 자, 그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 공표죄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이재명의 재판 자체에 스톱돼 가지고 그 면소 조치를 해서 면죄부를 받겠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법 만들겠다. 자, 이게 완전히 대한민국은 공화정이 아니라 1인 독재 국가가 되는, 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는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자 지금 이 AI 이 판사로 아주 널리 유명해졌던 강민구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를 지냈던 강민구 변호사님께서 자, 여기 관해서 지금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입법 폭주다라고 아주 직격탄 달렸습니다. 대통령 당선될 때 형사재판 정지 법안의 위헌성 그리고 위법성을 질타했습니다. 자, 2025년 5월 2일 날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는데 제접위원 14명 중에 9명 찬성해서 밀어붙인 이 법안입니다. 명백히 헌법의 기본 원리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했고 무엇보다도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국민이 비선거권을 가진 정치인을 뽑았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피고인의 지위를 벗어나서 그리고 형사재판조차 유예된다는 주장, 이것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자, 첫째로 헌법 제11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으며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이유 하나로 동일한 형사 피고임에도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법안, 사실상 선거에 의한 면죄부를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용인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은 모든 피의자는 정치권 진출을 시도할 것이다. 자, 형사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통령 출마가 난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곧 대한민국을 형사 면책을 위한 출마 공화국으로 만드는 길이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범죄자들이 출마만 하면 된다. 출마는 실제로 이재명 부도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난 뒤에 자,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재판도 그리고 수사도 많은 특혜를 누리려고 했다 한 겁니다. 둘째로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재임 중에 한정된 특권이랍니다. 재임 중에 한정된 것이다. 이미 당선 전에 시작된 형사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강근규 변호사는 자, 이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임 중에 소추를 금지한 것이지 형사 피고인의 책임을 무조건 유예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임 전에 시작된 재판까지 면책권을 주려는 이번 개정안 이 자체는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법기술적 농간에 지나지 않는다. 법기술적 농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에 없는 면책권을 입법으로 창설하겠다는 것.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고 입법부가 헌법을 초월하겠다는 아주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 사법부의 독립성과 형사재판의 공공성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재판의 계속 여부는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자 재판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회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의 개시와 정지를 입법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이 현재 재판 중인 특정 정치인
이재명 같은 경우 이재명을 구제한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이라면 이는 입법권을 특정인의 형사 방어 수단으로 남용한 입법의 사적 유용이다. 또 명백한 입법법 남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 이재명 개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번째,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법의 지배라는 것은 법이 권력을 지배한다는 의미이지 권력이 법을 멈추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은 권력이 법의 심판을 피하려고 법 자체를 바꾸겠다는 시도이고 이는 법치가 아니라 권치, 즉 권력의 지배로 전략하는 모습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제정하는 곳이지 특정인의 당패망이 노릇을 하도록 위임받은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을 고무찰흙처럼 다루는 국회가 다수단의 이 행태는 바로 헌법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니까 헌법 민주주의의 모독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지만 답은 이게 독재란 겁니다. 이게 마음대로 하겠다. 법을 쓰고 이때 법을 전부 다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적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국민의 법 판정과 정의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도덕적 원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규칙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권력자를 특별 온해하려 하고 있는 시도이고 이는 국민과 사법의 신뢰를 바로 단절시키고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정치인이 피고인이 되었다면 오히려 더 높은 도덕성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대통령 당선이라는 공적 지위가 오히려 형사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공화정의 붕괴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파괴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통령 당선 시에 형사재판 정지 법안은 헌법의 그 핵심 가치인 권력의 제한, 법 앞의 평등, 사법의 독립을 모두 훼손하는 폭거에 해당한다고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무리하게 강행 처리할 경우에는 단순한 입법 실패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정치적 내란에 가까운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사실상 이게 내란으로 저는 봅니다. 내란. 그러니까 이를 막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그것도 과거의 80년대 계엄이 아니라 이 알리는 그야말로 계몽 차원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도 대치기 당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내란 수기를 몰아가지고 체포되고 구속되고 지금은 재판받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도 됐습니다. 국민은 결코 이런 반헌법적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권은 그 늦기 전에 위험천만한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할 것이다. 아주 추상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법에 대해서 말이 많던 법조인들 지금 조용하고 있습니다. 조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저는 폭거에 대해서 저항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나서고 법조인들이 나서고 그래서 지금 잘못되고 있던 것을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을 해야 고치지거나 또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가는 선 앞에 방해물이 전혀 없는 국민의힘은 그 역할을 더 못하고 있습니다. 견제 균형 이게 저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투명 정당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마구잡이로 폭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법사위에서 반대하는 의원은 이렇게 쉬어서 나가라 퇴장하고 퇴장시키는 게 바로 정청래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지금은 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봉화정을 지키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강민구 변호사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